언택트 시대에 돈 버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유튜브를 볼 것인가? 유튜버로 돈을 벌 것인가?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래서 유튜브로 정말 돈 벌 수 있겠어? 저자 안인정, 출판사는 리더북스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를 소개해드릴게요. 저자는 평범한 아날로그 주부에서 PM 인터내셔널의 상위 1% 네트워크 독립사업자가 되었다. 5년간 필드 영업을 경험하며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블로그와 유튜브로 사업의 연결고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 유튜브 디지로그 마다메인 TV 채널을 운영하며 항상 진심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필드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온라인 마케팅과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초보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똑같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누구는 그냥 시청자로 남고 누구는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번다. 저자는 유튜브로 사업에 성공한 경험에 근거하여 초보 유튜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처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내가 계획한 것들에 맞게 방향을 잘 맞추어 시작을 하는 게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걸 쓰라린 몇 번의 경험으로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런 실용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요, 어떤 걸 계획을 할 때 먼저 제가 하고픈 것,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어떤 영향력이고 싶은지, 그에 따른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을 찬찬히 적어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먼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를 구하게 되죠.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개인 책장 정도의 구상이었어요. 책도 많고 또 읽어내는 양에 따라 기억에서 점차 뒤로 멀어지는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읽었음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불상사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독서록을 기록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것 또한 쌓이다 보니까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집은 책장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갈 곳 없이 바닥에 뉘어진 채 차곡차곡 계속 쌓여가는 책들처럼 독서록 또한 노트이지만 똑같이 쌓여가는 책과 다름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음, 블로그나 영상으로 만들어 남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해보다가 뭐 어디 계획이란 게 바로 시작하기가 어디 쉽나요? 또 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또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때 있잖아요. 진지하게 나의 은퇴 이후의 삶, 또 은퇴를 계획하거나 뭐 내 삶 말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책방 하나 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당장은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아직은 현직에 있으니 온라인으로 먼저 책방을 열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주아이 책방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안인정 노하우라고 해서 이렇게 책 말미에 이렇게 작가님의 노하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생각을 글로 써야 명확해진다. 생각을 글로 적으면 실행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요.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나는 책에 질문지가 있으면 꼬박꼬박 답을 써내려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적어두는 습관이 있다. 읽었던 책을 다시 뒤적이다 예전의 메모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때 적어두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책에 작가가 된다 라는 글을 많이 적어두었다. 적어두었던 그 글을 발견한 후로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책을 쓰고 있는 나를 마주하고 있다. 쉽게 뚝딱 만들 것 같은 유튜버들도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한다. 글로 적는 힘을 믿어보자. 글의 힘. 정말 너무 멋진 말이죠. 음, 그래서 시작하는 건 펜을 준비하고 적어보자. 적는 순간 마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유튜브에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그 첫 번째는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는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업로드 루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기획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의 90%는 기획이다. 먼저 채널을 기획한다.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1인 기업 대표가 되는 것이다. 채널의 기획은 내 채널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도 같다. 구독자의 대부분은 내 채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눈에 어떤 채널인지 알아야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유튜브에서는 썸을 오래 타면 끊어진다. 네, 이렇게 채널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동안 기획이라는 단어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의 채널의 성격,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그리고 이 기획은 두루뭉술하지 않고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뉴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9시 뉴스에서 경제, 문화, 연애 등 더 세분화된 영역, 여기에서 더 나누어 보면 예를 들어 경제 부분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관심이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서브 키워드가 또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서 나만의 서브 키워드를 찾으면 차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같은 경우는 크게 말하자면 책이잖아요. 이 책 안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나와 맞는 방향의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의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책에다가 쭉 써봤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의식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생각해 왔던 것들, 항상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기획, 생각들 적어보는 거, 그러면서 나의 서브 키워드를 만들어서 세분화 시켜보는 작업. 정말 좋은 거, 이건 좋은 것보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획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기획을 잘하고 싶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 첫째,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라. 기획은 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항상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 둘째,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만 잘난 기획은 의미가 없다. 내가 만든 영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끌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 녹아든 방향성을 만들어라. 중심이 흔들리면 나무도 뿌리째 뽑힐 수 있다. 음, 내가 생각한 나의 그런 세부적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네, 이게 단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트렌드 공부하기가 나와요. 트렌드 공부, 트렌드 많이들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보고 접하고 있잖아요. 이 트렌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키워드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키워드는 블로그나 검색을 많이 하는 플랫폼에서 더 중요하다.
현재 유튜브는 검색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진 추천을 받아 영상을 보는 확률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매일 새로운 주제를 검색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 범주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보면 자신만의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키워드란 검색 용도는 기본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알고리즘과의 탄탄한 결속을 만들기 위함이다. 네, 작가분이 여기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넣은 거는 바로 알고리즘과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음. 인기 키워드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뜨고 있다면 그 키워드를 사용할 때 영상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키워드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해서 볼 수 있는 구글 트렌드가 있고요. 또 네이버 데이터 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한 곳에 제 관심 키워드를 넣고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넣은 키워드가 너무 검색량이 없어서 놀랐어요. 어쩌면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몇 가지 키워드밖에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키워드 공부를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키워드 공부.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업로드 루틴이에요. 이 루틴 정말 쉽지 않아요. 뭔가 습관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기획하고 만들다 보면 괜히 방향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추가하고 빼고 머릿속 생각이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서 마구 촉박해져요. 또 이렇게 방해물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네, 그래서 이 루틴 만들기 편은요, 네, 또 작가님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음, 먼저는, 이 업로드 루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텐츠를 꾸준히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음, 영상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소재의 부담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들은 비슷한 내용을 계속 올리는 경우가 많다. 유튜버의 정체성이 주제와 같기에 매번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신기한 것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읽는다 해도 매번 다르게 들리고 해석된다. 사람은 매 순간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라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창작하는 고민보다 계속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정말 이렇게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참 고마운 말이에요.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면 나의 정체성을 구독자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 시청자 역시 아무리 좋은 정보도 한 번에 입력하진 못한다. 학원 강의처럼 꾸준한 업로드로 원하는 정보를 주는 유튜버를 더 신뢰한다. 그 과정에서 지켜만 보던 시청자에서 구독자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영상 하나로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쵸? 우리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번의 영상에 구독 버튼을 저는 조금 이렇게 후한 편이라 잘 누르기는 하는데 그렇죠? 대다수는 그렇죠. 음. 구독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독 버튼을 누를 때까지 나름 고집이 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대시가 있어야 한다. 표현 너무 예뻐요. 또 다른 방법은 콘텐츠를 나누어서 시리즈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못 해봤는데, 좀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주제가 광범위하다면 당연히 나누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콘텐츠라도 1, 2부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어 보자. 1편을 본 시청자는 다음 편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온다. 호기심 유발은 인간이 가장 끌리는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다.
영상도 추가로 만들 수 있고 구독자도 늘리는 방법이니 한 번은 꼭 해보길 추천한다. 전 요즘에 그 애니멀 TV인가요? 그렇게 동물 친구들, 막 유기견, 유기묘와 사람들의 관계, 막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역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항상 비슷한 그 영상들을 이렇게 항상 플레이를 시켜줘요. 막 상위에 올라가 있고. 하다 보면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짧게 올라와 있어요. 좀 아쉬운데 한 번에 막 20 분씩 30 분씩 이렇게 쭉 다이렉트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10 몇 분에 자르고 8 분에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편이 바로 자동 재생이 되지 않으면 그 채널을 들어가서 또 찾아요. 다들 그러시나요?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정말 좋은 전략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유튜버 루틴 만들기. 앞에서 기획에서 언급했듯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구상해야 한다. 막상 시작하면 회사 일, 집안일 등 장애물이 생긴다. 일단 유튜브를 하기로 했으면 힘들더라도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 주 2회로 결정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만들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스스로 목표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된다. 맞아요. 이 목표의식이 곧 루틴을 만들죠.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지만 아닐 경우는 정한 목표를 세워서 해야 한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다면 채널 정보에 업로드하는 요일과 시간을 올리자. 강제성을 두면 유튜버도 책임감 때문에 업로드를 미루지 않는다. 더불어 업로드 요일을 규칙적으로 정하면 구독자가 더 늘어난다. 유튜버가 안정된 방송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므로 구독자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생에서도 적절한 강제성이 있어야 발전의 계기가 된다. 나 혼자 보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라면 원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노력하자. 업로드란 하나의 업무와도 같다. 직장이라면 싫어도 출근해야 하듯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영상을 만들 수는 없다. 절대적인 콘텐츠의 양과 구독자의 신뢰를 확실히 얻었을 때만 투정이 이해가 된다. 유튜브를 계속하기 위해 적정선의 업로드 주기를 정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어느 순간 업로드는 나의 일상이 되어 구독자와 안부를 묻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매일 구독자를 부르는 유튜버가 된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즐기면서 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즐겨야 이 과정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처음엔 즐겁다가도 책임감이 생기면 즐기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좋아서 아무 때나 올렸던 영상을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면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율적인 유튜브 세상에서 나만의 룰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이런 고민까지 하는 당신은 이미 좋은 유튜버이다. 너무 매력적이고 참 친절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획과 키워드, 그 다음에 업로드 루틴,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중간중간과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 구독자가 얼마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거든요. 그렇게 늘 때 구글의 편지가 온다는 것도 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단위에 이렇게 구독자를 달성했을 때 막 축하 영상 올리고 소통하고, 그게 이런 이유였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직접 저자분이 만드신 이미지를 같이 올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만들기에 대해도 있어요. 나의 본캐, 부캐,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가 합쳐진 경우, 이런 캐릭터 만들기. 어, 먼저 이 캐릭터라 하면 먼저 이름에서부터, 채널명에서부터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들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주아이 책방. 음, 잘 만든 걸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전 나중에 오프라인 책방을 할 때도 이 책방 이름을 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와요. 막 이렇게 텐션 같은 거, 그 책임감과 진정성이 이 롱런에 얼마나 미치는지. 네. 그리고 더 실질적인 방법들이 페이지 179, 180 페이지부터는 되게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빨리 높이는 방법인데,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시작하면 어떤 것부터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광고 텀과 콘텐츠 관리, 막 4원칙,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저의 채널의 성격을 조금씩 잡아가려는 노력에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어느 정도 이 책에서 말한 첫 번째 달성 그 숙제를 좀 달성을 해야 그 뒤에 부분들을 또 차근차근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용서들은 정말 이렇게 한번 읽고, 그렇지, 알고 마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내가 그 단계 올라갔을 때마다 찾아봐야 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또 수익 발생이 될 때는 수익을 이렇게 또 빨리 만드는 방법, 그 기준을 또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공한 유튜버들에 대한 그런 예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축약해서 먼저 알려드렸지만, 저도 성장함에 따라서 이 책을 1부와 2부로 이렇게 3부 이렇게 막 나눠서 해야 될까 봐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전 이렇게 피와 살이 되는 이런 좋은 양질의 책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업로드는 이 책을 조금 늦게 했어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또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책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꾸준히 저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걸 어기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